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개구리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틀라스 북스에서 펴낸 아주 낯익은 지식들로 시작하는 인문학 공부 보고 있죠? 이 책은 신동기 박사님 지음이에요. 오늘은 일부 역사에서 사장 사기, 중국 고대사 중에서 사마천 동양의 국부론을 논하다를 보도록 할게요. 사마천 동양의 국부론을 논하다. 자본주의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원형은 이미 동양 고대사회에 존재했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의도는 제목 그대로 어떻게 하면 국가를 부유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데는 국가를 부유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배경이 있었다.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된 1648년을 전후로 유럽 사회에 새롭게 근대 국가가 등장함으로써 국가 운영 비용에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기존의 소규모로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도시국가에서는 국가 운영 비용이 특별히 많이 들 일이 없었다. 그런데 통일된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진 국가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행정 비용과 국가의 부와 국민을 보호하는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했다. 이에 반해 동양 사회는 고대 역사 초기부터 오늘날과 같은 통일된 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런 국가 형태에서는 처음부터 막대한 국가 운영 비용을 조달해야 했으므로 당연히 서양보다 훨씬 앞서 국부론이 출현할 수밖에 없었다. 사마천의 화식 열전. 사마천은 사기의 화식 열전 편에서 농민은 식량을 공급하고 나무꾼은 자재를 공급하며 공인은 이것을 제품화하고 상인은 이것을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은 위로부터 정교에 의한 지도나 징발, 단체 작업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각기 저마다의 능력에 따라 그 힘을 다해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산업공상은 입고 먹는 것의 근원으로 이 네 부류는 위로는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아래로는 가정을 부유하게 한다 라고 쓰고 있다. 정치 경제의 핵심을 잘 드러내고 있는 이 내용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전체를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들과 그대로 일치한다. 국부론의 첫 페이지는 분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핀 하나를 제조하는데 10사람이 18단계로 일을 나누어 했더니 하루에 48,000개나 되는 그 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양의 핀을 만들게 되더라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되는 국부론은 시종일관 국가가 경제활동에 간섭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를 강조하는 한편 자유방임주의와 함께 가격과 거래량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화식 열전에서 강조한 국가와 개인이 함께 부유하기 위한 방법 그대로다. 지리적 환경과 시대의 필요에 따라 인간의 인지가 그 해법을 제시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동양판 국부론의 핵심 내용과 아담 스미스의 그것이 놀라울 만큼 닮았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그리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국부론이 출간되고 나서 40년 정도 지난 뒤에 멜서스와 리카도는 각각 기존 기득권자인 지주계급과 신흥계급인 자본가의 이익 보호를 위해 그 유명한 곡물법 논쟁을 벌였다. 지주편을 든 멜서스는 곡물에 대한 수입 관세를 유지하고 보호무역을 통해 국내 곡물가를 높게 유지해서 지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리카도는 관세를 없애고 수출입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제조업자들의 생산 원가를 낮춤과 동시에 공업 제품의 수출을 마음껏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두 사람이 머리를 쓰는 과정에서 많은 경제 이론이 나왔고
그것들은 오늘까지도 경제 이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런 곡물법 논쟁은 동양에서도 있었다. 춘추 시대 때 월나라 왕 구천에게 부하 개연이 이렇게 주장했다. 무릇 쌀값이 한 말에 20전밖에 안 되면 농민이 고통을 겪고 90전에 비싼 값으로 되면 상인이 고통을 받습니다. 상인이 고통을 받으면 상품이 나오지 않고 농민이 고통을 받으면 농경지가 황폐해집니다. 비싸더라도 80전을 넘지 않고 싸더라도 30전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면 농민과 상인이 모두 이롭게 됩니다. 진정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내놓은 개연의 경제 대책에는 그로부터 2200여 년 뒤에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이론 논쟁을 벌였던 멜서스와 리카도의 지식과 지혜를 모두 합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대책의 실행은 당연히 부국강병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구천은 춘추 5패의 한 명으로서 세력을 떨칠 수 있었다.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G7이 아닌 G5의 선진국 정상이 된 셈이었다. 고대 동양사회에서의 부자의 의미. 사마천은 당시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여러 기록을 남겼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의돈지부라는 고사성어를 남긴 의돈이라는 인물은 소금을 팔아 부자가 되었고 북경 가까운 한단에 사는 곽종이라는 사람은 철광을 개발해 그 사회적 지위가 왕들과 어깨를 견줄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나라는 사람은 가축을 키워 큰 부자가 되었고 사천성 근처에 살았던 청이라는 과부는 단사가 나오는 굴을 발견해 부자가 되었는데 진시황제는 이들을 제후와 동등하게 예우했다고 한다. 정치체제나 시대 상황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부는 다른 어떤 것보다 큰 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사마천의 기록에는 이보다 규모 있게 사업을 한 사람과 전문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다. 예를 들면 산동반도 지역에서 사업을 한 조간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교활한 노예들을 사들여 이 노예들을 잘 대해주면서 물고기와 소금 장사를 시켜 거대한 부를 일구었다고 한다. 또 오늘날의 수의사에 해당되는 마에인 장리라는 사람은 사마천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하는 기술로 노비를 부리면서 대저택에서 살았다고 한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자본은 농업, 제조업, 유통업에서 사용되었는데 농업이 그 국가의 고용과 생산에 가장 크게 기여하며 그 다음이 제조업, 유통업 순이라고 이야기했다. 반면에 이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농업이 가장 낮다고 했다. 사마천 역시 농업과 상업 간의 관계를 이와 비슷하게 설명했다. 즉 생계를 꾸려 나가는 데에 몸을 위험에 던지지 않고 수입을 얻으려 하는 것은 현인이 한결같이 힘쓰는 바다. 그러므로 농업으로 부를 얻는 것이 최상책이고 상업에 의한 것이 그 다음이고 간악한 수단으로 부를 잡으려는 것이 최하책이다 라고 하면서도 대체로 가난으로부터 부를 얻는 데는 농업이 공업에 미치지 못하고 공업은 상업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동양사회에서는 예로부터 물질을 가벼이 여겨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물질을 가벼이 여긴 것이 아니라 정신을 높이 여겨왔을 뿐이다. 공자의 언행 곳곳에서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물질관을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큰 부는 하늘이 내리지만 작은 부는 근면함만으로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면서 가난을 하늘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가르쳤으며 부자가 교만하지 않은 척 행세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가난한 자가 남을 원망하지 않기는 어렵다는 말로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사람의 마음도 병들지 않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또한 사마천은 사기의 화식 열전편에서 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청렴한 선비처럼 근행하는 것도 아닌데 오랫동안 빈천하게 살면서 즐겨 인의를 말하는 패거리도 역시 부끄러운 일이다. 대개 서민들은 상대방의 부가 자기 것의 10배가 되면 이를 헐뜯고 100배가 되면 이를 무서워하여 꺼리며 1000배가 되면 그의 심부름을 기꺼이 하고 10,000배가 되면 그의 노복이 된다. 이것이 만물의 이치다. 2100여 년이나 지난 오늘날의 인간사회를 미리 내다보기라도 한 것 같아 전율과 함께 절로 탄성이 나온다. 자본주의 국가의 바이블인 국부론은
1776년 영국이 아닌 그보다 1800여 년 앞선 BC 90년 무렵에 동양에서 먼저 쓰였다. 근데요, 그거 있잖아요. 어느 기자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거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노래가 되게 유쾌하죠?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내자고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120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121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